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에서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검찰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때 검사 파견 관련 논의가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심 전 총장이 대검 참모를 통해 계엄 시 검찰의 수사와 재판 관할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한 배경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의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과 관련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검 등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 조사를 마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이제 수사 기간을 또 연장을 해서 24일까지,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수사를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연장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혁재인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기존에는 계속 특검이 좀 뭐랄까 역량이 부족하다, 네네네. 시간이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은데. 수사기간 연장 이유서에 32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10개 이상은 기소하려고 하는 그 법리전 논리는 구성이 다 끝났어요. 32개 중에 10개 네네. 정도. 예. 예. 근데 이제 나머지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기간 연장을 하신 건데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사건들을 제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법적 구성 요건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의율화에 대해서 법률 적용 과정에서 조금 재판부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구성 요건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좋습니다. 이게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타이밍까지 특검 차원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소권은 공소유지를 계속 특검이 이어가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32건 중에 이렇게 되면 20건 가까이가 네.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이게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첩된 이후의 수사의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보시면 최상면 특검이라던가 과거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제 복귀하라고 법무부에서 명령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조작기소 특검 염두에 두고 조작기소 특검이 탄생하면 거기다가 이제 검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 이제 3대 미리 특검에 갔던 인사들을 다시 이제 조작기소 특검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기소 관련해가지고 좀 사건 수사를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검사들이 없죠 지금. 뭐 사직한 검사들도 네네, 많다고 그러고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검사들이 늘 이제 검찰이 뭔가 혐의에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네네. 검찰 단위에 혹은 공소청 중수청으로 만약에 쪼개지고 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단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비어 있는 상황이고 또 검사를 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공수청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고 보자면 특검밖엔 답이 없다. 네, 맞습니다.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 특검에서 일할 검사마저도 지금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난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종합특검팀에서 과거 그 언급했던 사건 중에서 초유의 국정농단이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제 쌍방울 그렇죠. 그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나온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 보도 이후에 뭐가 없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 아하. 수사 의지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예. 아무튼 종합특검이 이제 말하자면 딱 한 달 남은 겁니다. 한 달 남은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댓글창에 계속 올라오는 게 그럼 김태효는요? 김태효 제가 그것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종합특검 내부에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응? 이거 다음 주에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위험한 문건 가지고 오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오혁진 기자와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도가 없죠 거의. 최근에 뭐 신문을 펼쳐봐도 방송 뉴스를 봐도 이 이후 내용이 잘 없는데 꾸준히 그 맥을 이어가면서 취재하고 있는 오혁진 기자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이유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끝까지 봐야죠. 네. 내란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겪기 그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없으면 그 또한 허망한 거죠. 예,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다이브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겨레 TV가 99만입니다. 구독자가 100만까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심 전 총장이 특검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군사법원 관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의 효과를 설명했고 그에 따라 관련 검토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체제에 협조할 의도를 갖고 검찰 조직을 움직였는지 또 박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내란 의혹 외에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입건돼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석입니다. 네, 관련해서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제 사실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청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는데 네네. 어제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은 구형량보다 5년 더 높은 징역 25년형이 좀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 구형보다 좀 선고형이 좀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유죄 판결이라든가 판결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만, 사실 양형이 좀 궁금했는데, 네. 구형량 20년보다 훨씬 많은 25년이 선고됐고, 징역 25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아주 중범죄 아니면 선고되기 어려운 형량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앞서 사실 내란 특검이 이 박성재 전 장관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당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내란 특검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앞서 그동안 내란 특검이 뚜렷하게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보시렵니까? 내란 특검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성과를 꽤 거두면서도 박성재 장관 관련해서는 2번이나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수사에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는 박성재 장관은 본인의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변명을 해왔고, 네. 사실 이 내란 사건의 성격이라던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던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방어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진관 부장 판사 재판부의 경우에는 워낙 내란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입장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기존에 다른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뭐 이 사건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심증 이런 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제 박성재 전 장관의 징역 2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선고 결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네. 판결문 각주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네.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이렇게 적시를 한 겁니다. 네. 판결 주문도 아닌 각주에서 법원이 수사 공백을 공식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이 이제 오늘 10시에 네. 피의자로 소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특검 수사에 이제 좀 힘을 실어준 형국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 검찰이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이제 40분 내에 박 전 장관에서 심우전 전 총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공안수사 지원과장으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가동됐다고 이제 판결문에 되게 상세히 적시를 했거든요. 네.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의 법적 효과, 구체적으로는 군사법원 뭐 관할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사 파견 요청권을 선제적으로 검토했다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점도 이제 재판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박 전 장관이 이제 언급했고 이제 심 전 총장이 이제 받았다. 거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 기자가 짚어준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이 사실상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를 좀 짚어낸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감찰관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판결 이유든 뭐 각주든 간에 거기서 검찰 수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사에 있어서 잘못됨을 지적하는 경우는 아주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본인들이 보기에 충분한 의심의 정황이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겠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뭐 희망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우전 총장이 이제 비상계엄의 법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데 이게 좀 내란 가담의 정황이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네. 핵심은 타임인가 이제 검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계엄에 반대하거나 만약에 중립을 정말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뭐 이건 위헌이다. 라고 선을 긋거나 뭐 아니면 뭐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중립을 지키거나 뭐 이랬겠죠. 네. 근데 이제 심 전 총장은 계엄이 성공했을 때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김태은 당시 공공수사부장에게 이제 중범죄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네. 계엄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진실도 이제 담겼는데요. 계엄이 잘 안 풀리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계엄 성패를 열린 가능성으로 두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 체제에 대비한 행동이었다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유 기자가 짚어준 대로 심 전 총장이 계엄이 잘 안 풀리는 이 표현 어떻게 보면 계엄이 성공 못하면 아니면 뭐 계엄이 해제되면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큰데 네, 좀 감찰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약간 좀 모호하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유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검토하라는 내용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계엄을 전제로 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 내용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지시가 이루어진 경로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가 이루어진 경로를 보면 박성재 장관이 그 검사 파견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과에다가 검사 파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 지시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동하는 동안 용산에서부터 법무부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총장과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심우정 총장은 그 해당 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공공형사부에 이렇게 그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지시하고 그것이 공안과장 이런 식으로 지휘 계통에 따라 가지고 지휘 명령 계통에 따라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게 일상적인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심우정 총장의 조사도 있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문에 특히 주목됐던 건 명태균 사건도 좀 등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계엄가담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명태균 사건이 직접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대응 목적 중 하나로 명태균 사건 무마를 인식했다고 이제 판결문에 적시를 한 건데요. 실제로 윤석열 씨는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7시 41분쯤 네. 명태균 씨가 바로 그날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 이제 사실관계 파악하고 대통령실로 들어를 와라라고 지시했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판부는 각주에서 이제 윤석열은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 이 행방이 궁금해서 이제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이제 짚었는데 네. 사실 저도 당시 창원에서 이제 명태균 구속 기소 이제 소식을 현장에서 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2월 3일 당시 창원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제가 현장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당황스러워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저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제 뉴스토마토가 어쨌든 2024년 9월 최초 보도한 이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결국 이제 계엄의 배경으로 법원 판결문에 공식 적시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명태균 사건이 이제 계엄의 일부 배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어제 판결문에서 과연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겼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지적을 해줬고 결국 이제 재판부가 명태균 씨 수사 등 윤석열 씨의 이제 사법 리스크 회피가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네. 판단한 거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명태균 씨 사건이 이 계엄의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적인 그 문서라던가 공적인 절차에서 그럴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것. 사실 뭐 계엄의 동기라던가 이런 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그것은 이 판결 이유라던가 범죄 사실이 필수적인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다만 이 계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구국의 결단이라던가 이런 게 결코 아니고 사적인 이익 그다음에 사적인 그런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여러 가지 야당에 의한 폭거라던가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열성 그 극렬 우익 세력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 계엄이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종합특검에 소환이 됐는데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수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제가 특검 쪽으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네. 수사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그 세세하게는 이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크게 세 가지는요. 우선 계엄 직후 검토 지시가 단순한 상황 파악이었는지 아니면 계엄에 협조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란죄는 사실 실행 결과가 아니라 가담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만큼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검토 결과를 이제 보고받은 이후 추가 지시나 혹은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또 박 전 장관과 이제 세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이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심 전 총장은 앞서 박 전 장관 재판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148조 이제 증언 거부권이죠. 네. 이제 근거로 전면 진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환에서도 아마 같은 태도를 좀 취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란 혐의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별건 입건된 상태라서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두 트랙을 이제 동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어제 판결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25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심우정 전 총장의 형량도 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네. 감사기능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직 기소 여부조차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형량을 논하는 거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그 이종섭 불법 출근과 관련해 가지고 범인 도피라던가 직권 남용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렇게 내란죄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유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그걸 위험범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더라도 가담 행위 정도만 인정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그 후자에 해당해서 위헌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계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 점에 있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지금 박성재 장관이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법리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형량의 선고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박성재 전 장관에게서는 25년형을 좀 선고를 받았는데 어제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향후 2심 판결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지금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유 기자님께서 이렇게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판결 이후에 보면 양형 이유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해놨나 하면은 이 박성재 장관에게 유리한 것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는 것 다 이 초범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초범이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그 20년 구형을 받았을 때 박성재 장관이 본인이 그 회한이라든가 이런 걸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본인이 25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거는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범죄의 특성상 30년간 공직에 봉사했다고 하지만 내란죄의 특성상 그건 고려해서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눈물을 흘린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거든요. 물론 그 한덕수 총리가 15년이라는 것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9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항소심에서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지만 25년이라는 형량이 워낙 중한 형량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정 반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15년 이상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심우정 전 총장이 이제 특검에 소환되는데요. 관련 내용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혁 전 감찰관, 유근윤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